도박 문제를 다루는 상담에서는 흔히 회복 의지, 재발 방지, 자기 성찰, 가족관계 회복, 감정 조절, 자조 모임 참여와 같은 주제가 강조된다. 이러한 과정은 분명 중요하다. 도박 행동을 중단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회복자에게 진짜 어려움은 도박을 끄는 이후부터 시작된다.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고 신용은 회복되지 않았으며 압류와 초심은 계속되고 생계와 취업 문제도 현실로 다가온다. 상담실을 나서는 순간부터 회복자는 심리 문제가 아니라 금융, 법률, 행정, 노동의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그런데 현재의 회복 지원 체계는 이러한 현실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상담사는 심리와 중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법률가도 아니고 금융 전문가도 아니다. 잘못된 법률 정보를 제공했다가 오히려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신중함과 회피는 같은 의미가 아니다. 실제 회복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은 매우 구체적이다. 압류는 언제 가능한가? 개인 회생과 파산은 무엇이 다른가? 채권 추심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신용회복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가? 어떤 금융거래는 가능하고 어떤 것은 불가능한가? 이러한 질문은 회복 이후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질문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일반적인 금융교육 자료를 안내하거나 외부 전문가 특강을 연결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라는 수준에서 답변이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 결과 회복자는 가장 절박한 문제를 스스로 인터넷을 찾아다니며 해결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게 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상담 과정에서 현실적 질문이 도덕적 판단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예를 들어 회복자가 채무와 관련된 제도나 금융거래에 대해 질문하면 그 질문 자체보다 혹시 채무를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 회복자라면 먼저 빚부터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윤리적 관점이 앞서는 경우도 있다. 물론 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다. 그러나 그것과 현재 법이 허용하는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회복자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불법적인 재산 은닉이나 상한 회피 방법이 아니다. 자신에게 허용된 제도는 무엇인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어떤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다. 법률과 제도는 도덕적 평가와 별개의 영역이다. 상담자는 특정한 선택을 권유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어떤 제도가 존재하고 어떤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어떤 전문기관과 연결될 수 있는지는 충분히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회복 이후의 삶은 결국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 신용을 회복하고 직장을 구하고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 금융생활을 시작하는 과정이 곧 회복의 핵심이다. 그런데 정작 회복지원 체계는 심리상담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보 제공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회복은 단순히 도박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회복은 다시 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회복 지원 역시 상담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심리상담, 법률상담, 채무조정, 신용회복, 금융교육, 취업 지원이 서로 연결되는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함께 구축될 필요가 있다. 회복자는 도덕적 훈계를 듣기 위해 상담기관을 찾는 것이 아니다. 다시 살아갈 방법을 찾기 위해 그곳을 찾는다. 그리고 그 방법은 때로는 심리학보다 법률과 금융, 그리고 현실적인 생활정보 속에 있을 수도 있다.